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송혜교가 일본 미쓰비시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에이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송혜교는 1개월여 전에 거액의 미쓰비시 자동차의 중국 CF 모델을 제의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송혜교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악명이 높은 전범 기업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송혜교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얼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그동안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와 함께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미국 뉴욕의 독립운동 거점지인 뉴욕 한인교회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또 중국 상해 중경 항주 임시정부청사와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등 중국 내 주요 독립유적지에도 한글과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제작해서 제공한 바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경덕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다 라면서 송혜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에는 송혜교는 미쓰비시가 전범 기업으로 아직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 교수에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혜교의 미쓰비시 광고 거절 보도가 나가자 야후재팬 네티즌들은 좀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뭐가 전범 기업이야, 언제적 이야기냐, 또 미쓰비시는 그런 적 없다, 전범 기업 단어는 처음 듣는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 자동차 협력을 통해서 생산한 걸 모르는 걸까, 또 중국 광고를 왜 한국인을 쓰려고 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아직 전범 기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 외에 더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앤 슈쳇 부소장은 지난 11일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 기간을 더 길게 관찰을 해볼 때 더 다양한 선천적인 장애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 헤시페 병원의 마리아 페레이라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 10일 공개한 논문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기존 연구와 다른 신경병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아르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입원한 환자 중에 6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6명 가운데 4명은 뇌 신경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고요. 또 2명은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 또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으로 판정받은 2명은 뇌 영양에서 뇌 백색질 손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또 소두증 등 선천적인 장애를 지닌 채로 태어났는지 등등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D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지카 바이러스 위험지대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은 총 34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카 바이러스 표준주와 합성 항원 유전자를 확보해서 백신 물질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 인력을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에 파견해서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로 집계가 되면서 본투표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12.2%로 집계가 됐고 2014년 6.4 지방선거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전체 투표율은 56.8%로 이번 사전투표율이 과거보다 오르면서 50% 후반대 투표율은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접근성과 편의성까지 아주 크게 증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0.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본 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또 선거일인 13일엔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어서 날씨가 투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리퍼블리칸 블루라는 단어가 이번 한국의 총선에도 통할지 여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리퍼블리칸 블루는 선거일에 하늘이 푸르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보수당인 공화당 후보가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정당학회부에 실린 강우창 예일대 동아시아 연구단 박사의 선거 당일 날씨와 정당 투표라는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날이 흐려서 강수량이 10mm 증가할 때마다 보수 성향 정당의 득표율이 0.9%포인트씩 감소하고 진보 성향 정당의 득표율은 0.9%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17대부터 19대 세 차례에 걸친 총선 이래 읍면 동단위 강수량과 또 주요 정당들의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만 정당 득표율과 별개로 전반적인 투표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만을 기준으로 보면 17대와 18대 총선에서는 날씨가 나쁜 날에 새누리당이 현재 야당보다 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일 이 선거일이죠. 예상 강수량은 한 5mm에서 30mm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 등은 또 오후부터 날이 좀 점차 갤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의 영향력은 좀 날씨는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12일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 이벤트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6 총선 대학생 투표 대항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고 학교를 선택하면 대학별 투표율과 순위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11일 현재 전국 90여 개 대학에서 73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투표율 순위로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15.53%로 1위를, 또 카이스트가 2.90%로 2위, 또 청주교대가 1.40%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 경기도 한 의정부시 행복로의 카페가 사전투표일인 13일 투표를 한 1000명의 손님에게 선착순으로 생맥주 500cc 혹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표시 등 특정 정당 후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투표 인증사진을 찍어서 13일 오후 2시부터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경기도 부천시 산화 한국만화박물관은 투표 인증샷이나 확인증을 제시하는 관람객에게 14일부터 24일까지 입장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부천 상동 전통시장 상인회도 13일 투표 후에 10,000원어치 이상 장을 보게 되면은 라면 5봉지를 무료로 주고요. 또 대전의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에서는 17일까지 투표 확인증을 지참하면 당일 단일 브랜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금액 할인권 2장을 준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충북 충주의 전력 기자재 전문 업체인 보성파워텍 직원들은 지난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투표 수당 10,000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5,000원의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회사 임직원의 투표율은 83.7%로 전국 투표율보다 30%포인트나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을 할 때 보안 검색 완료 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가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 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내의 액체류 통제는 액체 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 시도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서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ml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화장품 등으로 제한을 해왔는데요.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승객들이 보안 검색 완료 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그동안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서 승객들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 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서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는 벌써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만 보안 검색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시행이 됩니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화장품 등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액체류 보안 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 봉투 등에 담겨 있을 경우에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 폐기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액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이 보안 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 봉투로 재포장해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들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서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이 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은 방송 필수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의 업무 방해 금지 등 이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 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을 주고 알바를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시사저널에 보도가 나오면서 과거 어버이연합이 집회에서 폭력 그리고 난동을 부린 행위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세월호 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연행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위치한 KT 사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을 연 뒤에 농성장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서명을 받던 책상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는 거짓 폭력이라면서 농성장 앞에서도 소란을 피웠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TF 사무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다가 정용근 해와경찰서장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만들어져서 1,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연합이 일당을 주고 알바를 고용해 시위에 동원한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자유총연맹이 어버이연합 상임 고문 조모 씨의 100세 잔치에 1,4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중 934만 원이 급식비로 지출됐다면서 두 단체의 주요 집회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 아래에 어버이연합에 1,1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회원 200여 명이 내는 회비 350만 원과 폐지, 빈병 등을 모아서 번 돈 100만 원 등이 월 수입의 전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